클스 가족들의 연결 마디 마디오. 안녕하세요, 클스 가족 여러분. 마디오의 마디지기 최정민입니다. 누군가 지금 소원을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살 빼고 싶어요. 더 부지런해지고 싶어요. 아빠랑 친해지고 싶어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힘들어하는 주인공에게 영화 에반 올마이티는 이렇게 답합니다. 누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그 사람에게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할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어쩌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느껴지는 기도 제목들. 실은 수많은 기회들로 우리 곁에 이미 응답된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마디오 첫 곡, 닉네임 16기의 총총님이 신청하신 영화 Love Actually의 OST All You Need Is Love 띄워드릴게요. Nothing you can do that can't be done. Nothing you can sing that can't be sung. Nothing you can say that you can learn how to play the game. It's easy. 시간 좀 내주오. 할 일이 있어. 그게 무엇이요? 마디오 친구 추가. 아니 그럼 지금 사연 참여하자 내기 좋아요 해요. 마디오로 가요. 이번 역은 마디오역입니다. 용기와 온기 충전하실 분들은 이번 역에서 하차하시길 바랍니다. 前方到站是 마디오站. まもなく 마디오 기です. This stop is Radio Station. The doors on your right.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진행 중인 이벤트이죠? 마디오는 사랑을 싣고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수의 잊지 못할 에피소드, 편지 등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별다방 커피 쿠폰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마디오를 찾아주세요. 오늘 마디오를 찾아주신 게스트는 그야말로 클스에서 배운 것들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이라고 들었는데요. 바로 3기의 장정욱 선배님 나와 계신데요.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DJ 루리루와 윤민몽이 함께합니다. 클스 가족들의 연결 마디 마디오의 루리루 윤민몽. 클스 가족들의 용기 있는 삶을 파헤쳐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책이 하나 생각나요. 무슨 책이냐면은 우리 필독서였죠. 정의란 무엇인가. 이분의 프로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 사무국장으로 있으셨고 4.16 연대에서 간사로 근무하셨고 참여연대에서 간사팀장으로 무려 12년 근무하셨고 지금 서울시 합의제 행정기관 시민감사 옴부스만 위원회에서 옴부스만 위원으로 계시는 3기 장정욱 선배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너무 정직한. 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셨으니까 그럼 짧게 본인 소개와 하시는 일 잠깐 소개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리더십 학교 3기로 졸업을 했고요. 졸업 이후에 그 다음에 이런저런 활동을 좀 하다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에 들어가서 12년간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뭐 주로 행정감시 파트에서 일했고요. 지금은 서울시 내에서 행정을 감시하고 또 시민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감사 옴부즈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지금 사람들이 의아할 거예요. 12년? 대체 목소리 너무 젊은데?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도 정말 동안이세요. 감사합니다. 저 너무 궁금한 거 있는데 뭔데요? 3기 때 별명 같은 거 없으셨어요? 별명? 전혀 기억이 나지 전혀 않습니다. 없어. 그럴 리가 없는 별명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 스타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이 누구요? 있는데요. 누구? 옛날 연예인이라서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말씀해주세요. 예. 한번 누군지. 그래도. 틴틴파이브의 틴틴 파이브? 너무 할 것 같아. 바로 왔어 지금. 그래? 나 틴틴 파이브 몰라. 외국 활동하셔서 지금 아마 저희 PD는 빵 쓰셨어요. 예. 저도 압니다. 저도 압니다. 지금 눈이 잘 안 보이시는 것으로 TV에 가끔 나오시더라고요. 네. 예, 이동우 씨를 닮았다는 네, 얘기 네, 많이 네. 들었습니다. 초록창에다가 검색해봐야겠다. 저는 모르겠거든요. 보시면 아실 틴틴파이브의 거예요. 이동우 씨로 기억을 해요. 씨를 닮은 우리 3기 선배님.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이 일을 하시게 됐는지 저는 클스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 13년 전에 어떻게 클스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좀 다시 듣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클스 1기 시작할 때부터 네. 이런 게 있다 이런 얘기는 들었었고 그때 제가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학교 3학년 4학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공고가 났었어요. 그때는 이제 2학년이어서 올 생각을 못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시민사회 운동을 해볼까 말까 또는 뭐 직장을 가볼까 말까 또는 대학원을 간다면 뭐 신학위를 해야 될까 다른 전공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할 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스에 와서 공부를 했고요. 또 실제로 클스 졸업하고 나서 클스에 있는 그 분들하고 또는 클스에 나중에 들어온 분들하고 같이 시민단체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거든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클스가 제 인생에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클스에서 만든 단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요. 클스끼리 모여서 만든 거잖아요. 맞죠? 예, 꼭 뭐 클스로 만들었다고 보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클스 1기 활동하셨던 고영 선배하고 저하고 또 나중에 그 5기로 들어왔었던 정재훈 씨하고 예, 재훈아 미안하다. 안 친하신가 봐요, 정재훈 씨. 정재훈 씨라고 잘못 나왔더니 재훈아 미안하고 예, 제 대학교 후배예요. 같은 학교 후배인데 친하시구나. 친하게 지내는 후배고요. 어쨌든 같이 또 다른 분들 몇 분하고 같이 정치개혁 대학생연대라는 단체 만들었어요. 그때가 이제 17대 총선 직전이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에 되게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다. 작게라도 기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아마 합쳐서 만들었던 것 같고, 근데 다만 대학 졸업하고 잘 모르는 사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또는 아직 사회 경험이 풍부하거나 네트워크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서 나름 성과를 거두고 열심히 활동하긴 했는데 지속 가능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제가 그 다음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시민단체에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시민운동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분들이랑은 아직도 연락을 계속 하고 계시나요? 이때 막 친하게 지낸다고 막 얘기해야 되는데 연락 안 된 지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요? 우리 마디오도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지금 1기 고영 선배님이랑 5기 정재훈 재훈 선배님, 선배님이 네. 듣고 계시다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 맞아요. 저는 또 궁금했던 게 학부 때는 공대를 전공하셨다고. 근데 예. 어떻게 이렇게 전향을 갑자기 하시게 됐는지. 제 인생에 좀 맥락이 없어요. 제가 학부 때는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때 되게 고민 많았던 것 같아요. 전과를 해야 되는데 또는 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학부는 기계공학으로 졸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좀 부족함이 있어서 다른 전공을 또 석사를 하긴 했습니다. 어떤 걸 기록학과라는 했죠? 기록학. 예, 너무 신기해. 기록 기자 돌림으로 제가 전공을 지금 그러네요. 하고 있는데요. 기자 돌림. 예,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참여연대에서 했던 일이 행정감시센터라는 곳에서 일했거든요. 근데 행정을 감시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기록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기록을 잘 남기게 하는 것 또는 기록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잘못했는지 나중에 확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처음 알았어요. 네, 저는 기록학이 있다는 네, 기록 영어로는 뭐예요? 혹시 아세요? 기록학? 영어는 물어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발음도 안 좋고요. 단어도 다른 얘기할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은 그 참여연대에서 12년이나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 곳에서 12년을 근무하실 수 있었고 그런 원동력이 좀 어디서 났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참여대 들어갈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단체 다른 단체 활동하다가 한계를 느껴서 좀 배운다는 생각이 더 많았거든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것도 의미 있는 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지만 좀 배워서 다음 단계에서 좀 써먹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많았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욕심이 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조금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여기서 뭐 제 이름을 남길 필요는 없지만 제 성과가 분명히 좀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어서 처음에는 한 3년, 4년 이렇게 일해보고 정말 여기가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일을 더 해보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나중에는 한 해만 더 해보면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을까? 한 해만 더 해보면 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으로 한 해 한 해 더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좀 더 많이 오랫동안 했었던 것 같고요. 예. 작년에는 이제 좀 새로운 거에 도전도 해보고 제가 작년에 나이가 40이었거든요. 말도 안 돼. 예. 감사합니다. 말도 안 돼. 너무 저 동안이신데요? 어쨌든 나이 40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은 고민 끝에 행정감시를 조금 정리하고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행정을 감시하는 활동 기회가 생겨서 그쪽으로 한번 활동 반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2년째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한 1년 하고도 한 4개월 정도 활동을 했고요. 이게 임기가 있는 일이라서요. 아마 한 2년 정도 더 활동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식의 활동을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연대 시민들을 위해서 감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에피소드도 많을 것 같고 좀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 남은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이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제한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이 터졌을 때 직접 조사해서 뭔가 해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다른 행정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이거 일을 하게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많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고발 같은 경우가 검찰에서 이건 분명히 수사해서 밝혀야 되는데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이름으로 고발을 하는 거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우와, 신기하다. 예. 좀 뜬금없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저희 16기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하시고 계신 일 되게 관심 있는 16기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록학이라는 그 분야를 아마 처음 듣는 사람들이 저희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하시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됐나요? 그걸 공부하신 게? 제가 있었던 부서가 이제 행정감시센터라는 참여연대 내 부서였고 거기서 정보공개 사업단이라는 활동 그런 전문가들이 집단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들을 보좌하는 역할들을 했거든요. 거기는 말 그대로 정보를 공개를 받는 또는 받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제 전공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뭐 특히 정보공개 차원에서 보면 요새는 많은 시민운동들이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리딩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본다면 또는 반대로 정부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라고 본다면 국가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 또는 그거를 어떻게 청구해서 국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거는 정말 직접적인 운동의 방법이죠.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클스 공식 질문꾼이 있거든요. 너구리님이라고. 너구리님께서 자주 등장한 너구리님. 네,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이렇게 사회 정치 참여하는 일, 고발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두려움이 되게 많이 올 것 같아요. 두려운 순간이 혹시 있으셨는지 어떻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제 직업 활동가잖아요. 네. 사실 고발하고 고발하는 거 제가 하는 거니까 사실은 별로 두려울 일이 없는데 반대로 이제 고발을 당하면 좀 그런 건 있겠죠. 제가 한 번 연행이 된 적이 있어요. 정말요? 예, 그 광화문 광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광장에서 정치적인 활동,
뭐 예를 들면 집회라든지 시위라든지 이런 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는 조례로 광장에서 집회하는 것들을 막아놨었어요. 서울광장도 그렇고 광화문광장도 그렇고 그게 이제 맞지 않다라는 것들을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광화문광장 오픈하면서 이런 건 문제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참여연대 활동하던 사람 중에서 인턴이 3명 있었는데 네. 그 친구들이 연행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걔네들만 인턴들 연행되고 저는 밖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쟤네들한테 어떻게 얘기할지도 좀 그렇고 자수? 제가 말하자면 데려간 건데 그 기자회견에 그런 일이 있을지 전혀 모르고 사실은 정말 기자회견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도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따라가가지고 그 연행돼서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무죄를 받았어요. 다행히. 다행이다. 모든 분들이 다 무죄를 받았는데 그때는 사실 좀 겁났던 게 이 친구들이 나중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으면 어떡하나. 네. 왜냐면 다 맞아요. 대학생 학생들이니까 아, 대학생들. 그런 뭐 학생들 당연히 두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 제 주변에나 이렇게 보면 그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인생에 무슨 구속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학교에 떨어진다든지 취업에서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되지만 막상 그런 인생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 길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때는 참여연대 간사니까 그러기도 했지만 제가 학생으로 참여했었어도 나중에 참여연대 간사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학생 때 만약에 그런 문제로 구속이 됐다. 네네. 직업도 날아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만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 참여연대 같은 데서도 일할 수 있고 맞아요. 뭐 기자나 일하는데도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예, 그런 정도의 전과라면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민몽이랑 우리 최 PD님 잘 들으셔야겠어요. 워낙에 두려움이 많은 분 이거 왜 하냐면 이 둘이 두려움이 많아서 그래요. 용기 자기들이 받으려고. 잘 들으셨죠?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아멘. 네, 저희는 틴틴5의 이동우님과 함께하고 있죠. 예. 저희가 다시 좀 클스 이야기로 돌아가서 갑자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딱 생각나는 3기의 누가 있을까요? 지금 딱 딱 생각나는 생각나는 3기. 바로 귀일이 형 생각납니다. 왜요? 지금 교무위원 하고 계시죠. 한 번도 못 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셨었나? 저희 16기 때는 안 오셨던 것 같아요. 오셨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걸 수도 있고요. 예. 왜 갑자기 생각이 나셨어요? 제가 3기 졸업을 할 때 논문을 썼거든요. 네. 그때 이제 지금처럼 마디오처럼 프로젝트 진행하고 계시면 대부분 논문을 썼었어요. 그때 이제 논문 썼던 게 기억이 났는데 논문. 최기일 선배께서 네. 모든 걸 종합하셔서 논문을 쓴 바람에 제가 졸업할 수 있었다는 생각 좀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갑자기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선배님. 지금도 연락하고 계시나요? 하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번에 여자분 혹시 최시성을 가지신 여자분 3기에 최시성을 가진 승주요? 최승주. 예. 와 어떻게 딱 이렇게 생각이 나셨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오늘 나오신다고 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더니 음성 편지를 남겨주셨어요. 서프라이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디오에 출연하는 3기 장정욱을 칭찬하고 응원하는 3기 최승주입니다. 정욱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2003년 여름 필드 스터디를 준비하는 같은 팀이었다는 건데요. 어리버리하고 서툰 조장인 저의 리더십을 저보다 훨씬 잘난 정욱이는 존중하고 세워주었습니다. 유쾌함과 진지함을 모두 갖춘 정욱이는 당시에도 시민의 힘과 역할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그런 정욱이로부터 저는 여전히 많은 것을 보고 배웁니다. 정욱이는 참여연대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서울 시민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서울시를 시민의 눈으로 감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이의 이 모습을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게 여기고 계실 겁니다.
정욱이를 처음 만났던 14년 전보다 지금 훨씬 듬직하고 묵직하고 멋있어졌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더 멋지게 성장할 정욱이의 친구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상 3기 최승주였습니다. 정욱아 밥 사라. 너무 감동적이에요, 진짜. 어떠셨어요, 선배님? 예, 서울 시민에게 받은 월급으로 꼭 밥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 근데 너무 좋으시다, 목소리. 진짜. 원래 그때도 이렇게 발랄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이 선배님께서? 승주요? 네네. 동갑이세요, 두 분이? 예, 승주 저랑 동갑인데 네. 예, 그때는 훨씬 더 근데 뭐랄까요, 약간 누나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은 좀 더 어려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님. 제가 직접 뵙지도 못했는데 음성편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진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음성편지 보내주신 선배님들께서 다들 되게 또박또박 예쁘게 말해주신 약간 DJ 욕심? 다들 모셔야 되나? 섭외? 섭외? 출연? 최승주 선배님을 찾습니다. 저희 DJ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선배님께서 서울시에 이제 어공으로 계시잖아요. 예, 어공으로 일했습니다. 어공이 뭐죠? 아, 어쩌다 공무원이라는 건데요. 늘공이라고 하시는 분들, 늘 공무원이신 분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어쩌다가 보니 다른 일을 하다가 잠깐 하는 사람들 어공이라고. 원래 그렇게 쓴 단어인가요? 아, 예전에 보통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 보면 그때는 원공이라고 많이 했나 봐요. 원래 공무원들하고 어쩌다 오시는 분들하고 구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자기네들끼리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말인 것 같은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나 뭐 다른 중앙정부 뭐 기관들에도 저처럼 다른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곳에서 활동하다가 잠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공이라고 보통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2년 뒤에는 이 임기가 만료된다고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저희의 이제 키워드 용기답게 다시 용기 있게 새로운 일을 찾으셔야 되는데 저는 아직 이제 대학을 좀 있으면 졸업하고 사회에 나아가는데 아직도 저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용기가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선배님께서는 앞으로 2년 뒤에 선배님의 비전이나 미래에 대해서 좀 용기를 갖고 계획하신 것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2년 있다가 새로운 일을 찾아야 되는데요. 딴 것보다도 제가 이제까지 했던 일에 대해서 좀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2년간 시민운동 했고 지금도 그런 맥락에서 시민을 위한 일 또는 이 사회를 위해서 적어도 조금은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나름 공부도 조금 하고 있고 준비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너무 길게 제가 지금 당장 무슨 정년에 보장된 일을 찾거나 이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길게 보면 사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길게 생각하지 않고 한 5년 후에 3년 후에 할 수 있는 일 하지만 의미 있는 일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용기라고 키워드를 연결해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사실 자기 생각과 다르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루하루 도전하면서 용기 있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진정한 용기죠. 진짜 좀 필요했던 말인 것 같고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전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 맞아요. 너무 짧아요 우리 마디오. 그러니까요. 제가 청년인 입장에서 약간 청년을 위한 한마디를 약간 듣고 싶네요. 제가 갑자기. 네, 갑자기. 청년들에게 용기 한마디? 너무 겸손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도 지금도 청년이지만 청년이었던 시절이 보통 정당들 같은 데 보면요. 만 45세까지 청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지원 관련된 법률이라는 것들을 보면 만 40까지가 해당되는 경우가 물론 실제로 혜택은 별로 없는데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청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한 60까지도 청년으로 아시잖아요. 시골에 보면 청년회가 한 60이나 70까지 하시는 거 그런 면에서 보면 언제까지나 청년일 수 있는 것 같고 사실 청년들을 너무 열심히 잘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제 선배들보다 또는 제 동기들, 제 친구 또래들보다도 지금 너무 열심히 잘 살고 계시니까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자체는 너무 훌륭하고 잘 살고 계시다. 다른 분들 모든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결과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노력하면 좋은 성과 다들 거두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위로받고 제가 힐링하고 가네요. 그러게요.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들으면 안 돼요, PD님? 안 된다고 하시네요. 네, 안 된다고 하시네요. 장정우 선배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이번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되어주고 싶어 그대의 용기가 슬플 때나 기쁠 때도 함께하고 싶어 그대의 아름다웠던 날들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 변함없이 소중한 오늘의 그대만을 위해 우리 마디오 해요. 신용이의 일기. 기도 모임에 다녀왔다. 오늘은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어서 좋았고 반가운 얼굴이 많아서 좋았다. 함께 먹은 붕어빵까지 좋았다. 역시 태원이 형은 짱이다. 오늘도 모임은 성공적인 모습이다.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나는 새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중간고사 이후는 마음이 풀어졌던 시간이었는데 내 모습이 실망스러워 최대한 외부와 소통하지 않고 그냥 놀면서 잠수를 탔다. 세상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살고 싶었다. 그러면서도 화요일이 되면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새 사람이 되겠다는 암시를 걸었다. 아직 새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린다. 왜냐면 우리 16기 동기들이 진용이 너는 이미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하게 하실 거라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누군가 나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순간은 언제나 참 감격스럽다. 생각해보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주목할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것도 참 감사할 일이라고 멋대로 결론을 내렸다.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잘하고 있느냐가 아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왜 이것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살고 죽는 목적을 알고 행하면 그뿐인 것을 난 아직도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좀 마음이 편하다. 중요한 걸 알아버렸으니 학점이나 인간관계쯤이야 어찌되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물론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진용이의 일기 끝. 몇 번인가 이별을 경험하고서 널 만났지. 그래서 더 시작이 두려웠는지 몰라. 지금 들으시는 곡은 닉네임 회바라기 님이 신청하신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마디오 5번째 연결, 영화 에반 올마이티의 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누군가 곁에 있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뿅 하고 묘한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마디오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통해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클스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